누군가에겐 일기가 데스노트, 누군가에겐 투두리스트, 누군가에겐 감정 쓰레기통입니다. 하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사진 에세이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똑같이 겪는 풍경인데 누군가는 좋았다, 예뻤다 정도로 끝난다면 누군가는 거기에서 사진을 찍고 그걸 자기만의 감성이 담긴 글로 녹여내는 사람도 있죠. 그렇다면 내 노트가 멋진 에세이나 사진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루카랩에서 출시한 스크랩 더 모먼트 버전 2 노트를 소개하면서 일상을 감각적으로 담아내는 포토그래퍼 해막 작가님께 사진 찍는 법을 배우고 찍은 사진을 노트에 예쁘게 스크랩하고 나만의 문장으로 채우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분은 이 루카랩을 만드신 안희라 대표님이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선 처음 소개되는 걸 텐데요. 네. 그래서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랑 루카랩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잠깐.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랩을 운영하고 있는 루카랩 안희라 대표입니다. 저희 루카랩은 기록과 수집의 모든 것을 모토로 고객님들의 기록과 수집 생활을 도와주는 다양한 문구 상품들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여기서 잠깐 첨언을 하자면 제가 직접 이렇게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그 대표님의 시간을 제가 뺏어서 지금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대표님을 이렇게 모신 이유는 소비자로서 이 노트를 보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제작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노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좀 더 그 취지와 의미를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뺏어서 모셨고요. 그래서 대표님 원래 스크랩 더 모먼트가 사실은 기존에 이미 출시되어 있는 노트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스크랩 더 모먼트 요 버전 2를 또 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스크랩 더 모먼트 노트를 거의 2년 동안 이제 같은 디자인에 같은 사양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고객님들의 리뷰를 살펴보니 좀 새로운 디자인의 표지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리뷰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새로운 표지 디자인에 대한 니즈가 항상 있었고요. 저희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두 번째 버전은 좀 사진 작가님과 콜라보를 하면 더 사진에도 그 감성이 진하게 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강점이 되겠다 해서 사진 작가님과 협업을 해서 버전 2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그러니까 V1과 이 V2 이 차이점이 뭘까요? 표지 디자인 자체는 기존에는 그냥 일반 사진을 사용했다면 사진 작가님의 사진을 적용한 디자인을 하였고요. 사진을 좀 더 온전히 담기 위해서 예전 버전보다 디자인을 되게 많이 덜어내어서 지금 보시면 사진에 그냥 타이포 한 줄 들어가 있고 뒷면에도 이제 컬러로 좀 포인트를 주고 사진의 일부를 좀 포인트로 넣어서 그렇게 네. 심플하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진이 좀 더 돋보이고 잘 담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디자인되었고요. 기존의 컬러들은 이렇게 조금 약간 채도가 낮고 차분한 그런 톤의 컬러들이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과감하게 핑크도 넣고 노란색 그리고 블루 이렇게 좀 상큼한 컬러로 봄, 여름에 출시했을 때 고객분들이 좀 더 밝게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하였습니다. 전에는 약간 매거진 느낌이었다면 진짜 요건 약간 사진 진짜 사진집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좀 크게 바뀐 거는 네. 내지 부분인데요. 디자이너분이 리뷰를 하나도 빼먹지 않고 되게 많이 리뷰가 달렸는데 다 찾아보셨어요. 그래서 어떤 걸 개선을 해야 될까 정말 네.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줄 같은 경우는 조금 두껍다, 진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네. 좀 얇게 조정하고 톤도 다운이 돼서 네. 은은하게 변한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또 줄노트 같은 경우는 제작하다 보면 재단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 줄이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면 위아래가 움직이다 보니까 뭐 여기가 좁거나 여기가 넓거나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도 있었어서 저희가 한 줄을 다 뺐어요, 위아래를. 그래서 조금 더 여백을 여유 있게 두어서 그런 재단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눈에 거슬리지 않게 그리고 위에 좀 뭔가 제목을 쓰시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줄노트가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네. 무지 노트는 그대로 제작이 되었고 모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전에는 3mm 모눈이었어요. 네. 아, 모눈의 간격이 네, 3mm.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모눈이 기존 버전은 3mm인데 네. 지금 5mm로 확장이 되었고요. 네. 3mm다 보니까 한 칸에 이제 한 글씨 쓰고 싶은데 너무 이제 타이트하다, 작게 써야 된다. 그래서 네. 그 의견이 좀 가장 많았어서 5mm로 늘렸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모눈이 좀 진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네. 좀 얇게 하고 톤 다운해서 좀 은은하게
더 쓰시기 편하게 그렇게 내지 디자인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차이가 심하네요. 네, 많이 나요. 근데 기존 버전도 사실 불편하진 않았거든요, 저는. 네, 맞아요.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이걸 보니까 이 좀 톤 다운된 게 다르죠. 훨씬 더 쓰기 편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좀 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서 고객분들이 더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쓰실 때 더 편하게 느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궁금한 건데 이 만드신 분 입장에서 좀 가장 신경 쓴 점? 여기에 담긴 이 사진들이 출중한 일상을 포착한 그런 사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작가님의 시선이나 작품을 담은 노트이다 보니 고객분들이 이제 기록을 여기다 하시면서 뭐 일상의 순간이 작품이 되실 수 있게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비자로서 궁금한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가격은 네. 정말 저희가 며칠을 고민을 하고 이제 네. 막 서로 의견을 막 나누기도 하고 했는데 버전 1이 5,800원이잖아요. 네. 사실 원가 당연히 올랐고요. 2년 동안 팔면서 계속 오르고 있었고 또 이제 작가님과 협업을 하다 보니까 로열티도 드리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지만 저희가 5,800원이라는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버전 1과 버전 2 동일하게 5,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가격을 동결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버전 1이 큰 사랑을 받은 이유를 다양하게 좀 파악을 해보니까 진지우님이 너무 소개도 잘해주셨고 또 가격적인 변, 합리적인 가격이다. 그래서 너무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서 그거를 이제 버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사진 작품을 넣고 해서 가격이 올랐어요라고 하기보다는 저희 마진을 좀 더 줄이되 또 고객님들이 좀 큰 사랑을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가격대에 또 작품을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가격을 동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도 처음 미팅 때 이 얘기를 듣고 되게 놀랐는데요. 많은 분들이 진짜 이 대표님이 지금 방금 하신 말의 의미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네. 단순히 가격을 동결한다라는 게 정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문구 시장에 대한 대표님의 애정과 네, 맞아요. 이 기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노트를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대표님의 철학이 녹아 있는 게 바로 이 버전 2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이걸 많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스크랩 더 모먼트 버전 2 기본 스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가격은 전작과 동일한 5,800원, 사이즈는 A5 사이즈로서 가로 153, 세로 214mm입니다. 종이는 120g 평량의 모조지를 사용했고요. 페이지 수는 128페이지입니다. 무게는 약 280g, 제본 방식도 전작과 동일하고요. 펼침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펼쳐지는 걸로 또 익숙한 우리 미도리 노트를 한번 보면 이렇게 180도 펼침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크랩 더 모먼트도 한번 펼쳐보면 네. 펼침은 되게 잘 펴지고요. 미도리처럼 종이가 옆으로 쫙 붙진 않는데 펼침 자체는 180도 펼침이 되고, 물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노트라서 펼침 비교를 하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제가 지금 손으로 한번 이렇게 눌러줬는데 좀 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쫙 가라앉네요. 하드커버가 아닌 심플한 표지 방식으로 데일리하게 가지고 다니기 좋은 노트입니다. 표지 디자인은 3가지 컨셉으로 나와 있고 내지 종류도 줄지, 무지, 방한지로, 그래서 각 컬러마다 3가지의 구성을 가진 총 9가지의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만들었던 스크랩 더 모먼트 리뷰 영상 노트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바로 내지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을 더 확실하게 보강하기 위해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구를 좋아하는 그린리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년필 사용한 지는 이제 10년이 넘었고, 이게 문구 커뮤니티 시작한 지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문구 모임도 하고 있고, 만년필뿐만 아니라 연필, 볼펜, 샤프 등 다양한 문구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보다 만년필도 많으시고 또 다양한 필기구를 오랫동안 경험해 보신 우리 그린 리버님한테 이 노트를 먼저 보내드리고 이 테스트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리버님께서 이 테스트한 결과들을 직접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실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 노트와 궁합이 잘 맞는 필기구까지 추천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네, 리버님이 테스트하신 게 만년필로도 테스트를 하셨고, 그다음 여기 보이는 이 연필들도 테스트를 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볼펜,
예. 하셨고요. 네. 거의 모든 필기구를 다 해보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만년필로 테스트해본 결과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다양한 만년필로 이렇게 필사를 했을 때 네. 보면은 여기 이런 데가 좀 번짐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번짐이 좀 있다. 예. 네. 그리고 뒤에 봤을 때 잉크가 뒤에 음. 비치기 때문에 양면 사용은 사실 조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EF 만년필로 단면만 사용을 한다면 사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아, EF 촉의 예. 두께를 갖고 있는 만년필로 뭐 요거는 뭔가요? 잉크인가요? 예, 잉크입니다. 네. 아, 이 도미넌트 인더스트리 잉크를 사용했을 때 좀 비침은 있지만 한 면은 사용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좀 네. 제가 가까이서 볼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실번짐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이 정도면 실번짐이 살짝 있습니다. 살짝 있는 편이고 예.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확실히 요거는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도 조금 앞에 거에 비해서는 실번짐이 좀 있네요. 보시면 이제 잉크 회사마다 살짝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브랜드를 선택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년필은 다 안 되는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아닙니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다고요? 예. 사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들을 보면은 좀 번짐도 있고 비침도 있었는데요. 네. 제가 테스트를 여러 가지 잉크로 하다가 하나 발견한 게 저희가 보통 쓰는 이렇게 흐름이 좋은 잉크가 아닌 네. 좀 박한 잉크라고 하는 잉크들이 있습니다. 잉크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이게 흐름이 약간 조금 네. 부족한 잉크들을 박한 잉크라고 하는데요. 네. 물처럼 이렇게 흐름이 좋아서 잘 흘러나오는 잉크가 있고 네. 약간 뭐 피나 무슨 뭐 물엿처럼 이렇게 꾸덕해서 뭔가 이렇게 흐름 자체가 좀 느린 잉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네. 색깔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오, 네. 근데 요게 이제 쓸 때는 굉장히 박한 느낌으로 필기감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요 잉크를, 박한 잉크를 보시면은 이 뒷면을 보면 이제 비침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게 색이 이런 연한 색이라서 비침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건 상관없나요?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이게 써지면서 마르는 것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비침이 덜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검은색이든 뭐 파란색이든 상관없이 박한 잉크는 이런 느낌이고 비침도 좀 덜하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잉크가 안 되는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라는 또 반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네요. 예. 정리를 하자면 네. 이 노트는 만년필 사용이 불가능하지 않고 흐름이 박한 잉크를 사용을 한다면 만년필 사용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제 연필로 테스트를 한 건데요. 필기는 이 연필로 사용을 하였는데요. 네. HB 연필입니다. 네. 이렇게 연필로 테스트를 했을 때는 이렇게 비침도 없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때 사용하신 연필이 뭐예요? 이때 사용한 연필은 요 그라폼 파버카스텔 연필인데요. 네. 사실 이 연필 말고도 여기 보이시는 다양한 브랜드의 연필로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사실 연필이야 어떤 종이든 웬만하면 다 잘 받아주긴 하잖아요. 안 예. 받아줄 수가 없긴 한데 제가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되게 전 처음에 이게 볼펜인 줄 알았어요. 네.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근데 이게 이 연필이 특색이 그런 건가요? 꼭 이 연필이 아니더라도 네. 지금 이게 모조지기 때문에 네. 이런 느낌의 표현은 다른 연필도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종이 자체가 연필을 좀 이렇게 잘 받아주는 발색감이 좋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임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셔도 비침이 있기 때문에 네임펜도 좀 사용은 조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임펜이 잘 사용 가능한 노트가 네. 거의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저 지금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형광펜. 예. 하이라이트는 또 비침이 덜하네요. 예, 맞습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저널을 제가 한번 꾸며봤는데요. 예.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남겨놓는 기록인데 지금 보셨을 때 이게 형광펜으로 칠했을 때 이 정도? 이거는 좀 제가 좀 진하게 칠한 편인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사용이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것도 뒷장 한번 볼 수 있나요?
이거는 이제 많이 칠했을 때 이 정도라고 보시면 좋은 예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막 여러 번 막 눌러가지고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정도 잉크를 올리거나 형광펜을 칠하면 평량이 높다고 해도 이렇게 뒤에 비침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노트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하면 어떤 노트도 다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트스트림으로 제가 필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형광펜도 지금 잘 받고요. 네. 표현이 가능하고 지금 요 정도 사이즈는 이제 학생들이 갖고 다니면서 공부 노트로 활용하기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주스어브이란 볼펜으로 필기를 한 것인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사용감이 뒤에 비침도 덜하고 볼펜으로는 굉장히 좋은 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볼펜이 뭐 안 되는 노트가 뭐가 있나? 볼펜 다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볼펜이 잘 안 받는 그런 류의 종이도 있나요? 예, 그런 종이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종이가 이제 코팅이 좀 심한 종이 같은 경우는 잉크 같은 경우는 볼이 구르면서 잉크를 묻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코팅이 너무 심하면 이제 좀 헛발질이라든지 중간에 이제 끊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볼펜인데도 쓰다가 끊기는 이유가 그런 노트들은 그렇군요. 예. 근데 이 노트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종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볼펜으로 적었을 때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마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셔도 이제 제트스트림으로 필기를 하고 제가 형광펜으로 바로 그은 것인데 지금 번짐이 없습니다. 형광펜으로 칠해도 번짐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리버님이 이렇게 테스트를 여러 가지 해보셨을 때 리버님의 개인적인 소감이나 느낌은 어떠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 노트의 장점은 제 생각에는 이런 멋진 표지와 가격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정도 사이즈의 노트가 굉장히 공부할 때 필기하기도 굉장히 좋고 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이제 서브노트를 공부했던 걸 옮겨봤는데요. 지금 이 정도면 이제 필기 양도 많이 들어가고 잉크도 표현이 좋고 필기감이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트를 공부하는 학생이라든지 볼펜으로 필사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합한 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결론 1. 만년필이 대부분 안 되는 건 맞는다. 하지만 잉크 브랜드마다 좀 묽은 잉크가 있고 점성이 좀 높아서 흐름이 좀 느린 잉크가 있는데 그 잉크를 쓰시고 촉은 EF로 맞습니다. 가는 촉으로 쓰면 만년필 사용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연필 같은 경우는 발색도 좋고 잘 받아준다. 맞습니다. 이 볼펜 같은 경우는 안 되는 노트도 있는데 실제로 아까 보셨다시피 볼펜으로 썼을 때 발색감이나 되게 깔끔하게 라인들이 나오는 게 저도 지금 눈으로 보면서도 이 우리 집에 있는 볼펜인데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매력적이었고 마지막으로 리버님이 그래서 추천해 주시는 필기구를 3개를 갖고 왔어요. 첫 번째 필기구는 이제 그라폰 파버카스텔의 연필인데요. 네. 여기가 음각으로 이렇게 파여있기 때문에 쓰면서도 굉장히 그립감이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주스업 볼펜인데요. 네. 지금 0.3, 0.4로 필기를 하였는데 네. 발색력이 워낙 좋은 볼펜이다 보니까 지금 필기를 해도 굉장히 예쁘게 필기가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트가 좋아도 좋은 내용을 채우지 못하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노트의 멋진 표지를 보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노트를 나만의 사진 에세이집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런 멋진 사진을 찍어주신 포토그래퍼 해막 작가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독립서점 부비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는 크립토 모먼트 표지를 만들어주신 사진작가 해막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 찍고 있는 해막이라고 합니다. 네. 이 소개가 맞나요? 너무 간단하게. 괜찮습니다. 작가님을 뵙기 위해 왔다가 이 공간이 너무 예뻐서 이 부비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부비프라는 공간은 독립 서점이에요. 그래서 책을 판매하는 곳이고요. 책을 읽다 보면은 이제 앉아서 읽고 가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게나마 카페도 있고 이제 문구점도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노트 3권에 찍힌 이 네. 표지에 대한 각각의 좀 작품에 대한 설명 네.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이 노트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여행을
갔었어요. 그래서 부다페스트. 네, 부다페스트에서 찍은 사진인데 건물도 낯설고 사람들도 다 낯설고 들리는 소리도 다 낯서니까 약간의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딱 이 장면을 마주하게 됐었죠. 아. 그래서 이 장면에서 제가 바라봤던 건 이런 차분한 색감? 네, 여기에 계신 어른의 그 모습이 저희가 동네에서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처럼 보였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모습과 그 부다페스트 멀리 있는 나라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때는 제가 공원을 산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앉아 계신 그 사람들의 입은 옷 색깔이 너무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들이 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살면서 그 점점 자연과 멀어지고 있다는 걸 이렇게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공원 안에서 즐기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편안해 보였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저도 되게 편안한 감정을 느껴서 아, 이거를 제가 사진을 찍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면은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도 자연을 즐기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지 않을까? 이 사람이 되게 꽃 같다라고 네. 표현하신 게 정말 네, 작가님 시선이 대단하시구나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것도 진짜 궁금했어요. 이 사진은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온천인데요.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온천 뒤에 이렇게 나무들 하며 이렇게 온천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이렇게 자유로워 보이고 근데 여행이 끝나고 일상이 시작됐을 때 그때 이 순간을 다시 제가 보게 되면은 이 여행의 순간의 느낌을 온전히 떠올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러면 그 젖은 상태로 이거 찍어야겠다 딱 찍는 닦죠. 손 닦고. 손만 네. 닦고 얼른 닦고, 네. 근데 작가님 사진은 낯선 풍경 같지만 뭔가 내 일상에서 느끼고 싶은 그런 감정들, 내가 필요했던 부분들, 소박한데 뭐 메시지는 분명한 뭔가 그런 컬러감과 구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 때문에 좋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표지 사진을 미팅 때 보고 네. 이분 누구냐 인스타 들어와서 다 보고 그래서 노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자기만의 어떤 일상의 시선을 좀 담고 그리고 거기에 또 자기만의 문장을 좀 담는 그래서 사진 에세이집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로 이 노트의 활용법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작가님께는 사진 찍는 법을 네. 짧게라도 특강식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바라보기와 들여다보기가 있습니다. 먼저 어느 공간에 가서 사진을 찍겠다라고 하면은 그 공간을 전체를 먼저 둘러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공간에서 내가 어느 부분을 찍고 싶은지를 처음에 관찰을 하고 처음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휴대폰 설정에 들어가시면 수직 수평 격자 구도를 이제 설정 탭이 있어요. 그거를 활성화를 시키면 카메라를 켰을 때 자동적으로 격자 무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구도를 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자 했던 피사체에 대해서 관찰을 끝내셨다면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앉은 자리에서 깊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카메라에서 손가락 2개를 가지고 확대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화소로도 사진을 넓게 찍고 나서 크롭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당시에 카메라를 확대를 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어떤 사물을 찍겠다라고 이제 결정하는 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확대의 기능을 잘 이용하시면 평소에 바라보던 그 공간이 아니라 다른 느낌을 주는 공간으로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 바라보기, 네. 전체를 바라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간에 갔을 때 내가 뭘 찍고 싶다. 네. 물론 이제 전체를 찍고 싶으실 수도 있지만 전체를 찍고 커피를 마시게 되면 네. 내가 커피 잔을 찍고 싶다라든지 아. 아니면 지금 이 공간에서 네. 지금 이 순간에만 발견할 수 있는 네. 것들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네. 붙여있는 네. 테이블 유리가 비쳐서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우와, 저거 네.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약간 비친 지금 저 나뭇잎 유리 반사 네. 가까이 온 상태에서 이 격자를 켜야 되죠. 네, 맞습니다. 수직 수평을. 네. 사진 비율은 보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대1을 잘 쓰지 않고 있어서 네. 그럼 4대 3. 네, 4대 4대3으로 찍고 있습니다. 네. 4대 3으로 해놓고 그럼 여기에 이제 제가 딱 이 풍경을 보고요. 네. 일단 먼저 그렇게 찍어 보실까요? 네, 한번 찍었다. 네. 오케이, 찍었습니다. 이거를 들여다보기를 할 때는 확대를 할 수 있잖아요. 확대를 한번 해서 찍어 보실까요? 이렇게 확대를 이만큼 해서 느낌이 달라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네. 격자 무늬를 켰을 때 네. 이 중앙에 흔들리는 예. 이게 그
수직 수평이 기울어지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노란 선이 떴을 때가 네. 네, 평평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라서 네.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찍으시면 네, 될것 이렇게 같습니다. 하면은 안 맞네요. 네, 안 맞는 거고. 이렇게 수평이 맞는다. 네. 그럼 여기서 맞으니까 찰칵 찍으시면 돼요. 오. 이 전체를 찍으시고 싶으면 이 전체가 화면 안에 꽉 차게 들어가면 되고요. 만약에 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책 중에서 이 책을 찍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 책을 중앙에 놓고 화면을 이 정도 사이즈로 한 80% 정도가 차게. 아 근데 이게 단기라고 하니까 네. 이걸 안 당기고 제가 뭐 가시 제가 안 해요. 저희가 마중을 가면 안 되고요. 네. 나는 네. 여기 있고 네. 얘를 좀 확대를 당겨서 해서, 네. 확대를 해서 이런 되게 편리한 방법이. 이 공간 전체를 찍고 싶다 그럼 어떻게 찍으면 좋을까요? 전체를 찍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구석을 찾으세요. 구석을 네, 찾아서 내가 이렇게 찍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 예. 제일 구석에 서서 예. 이제 사진을 찍으시면 되고요. 네. 카메라 높이는 어떻게 맞추면 좋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눈높이에서 찍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내 눈높이에서. 네, 사람이 네, 보는 네. 눈높이에 맞춰서 사진을 찍게 되면은 네. 크게 이질감이라고 하나요? 네. 너무 이렇게 다르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눈높이에서 찍으시면 되고, 아예 눈높이를 낮춰서 저희가 앉아서 찍을 수도 있겠죠. 아예 앉아서. 아예 앉아서 오. 찍으시는 방법도 추천드려요. 작가님하고 저하고 네. 이제 차를 마시러 왔다 네. 가정을 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 빛이 네. 들어오는지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먼저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작가님 앞에 놓여 있는 이 잔에서는 네. 빛에 비치는 이런 네. 무늬 같은 게 보이잖아요. 예. 네. 만약에 제가 작가님과 함께 카페 가서 사진 찍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 무늬를 찍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눈에 이게 보이시는군요. 네네네. 네. 그러면 작가님은 지금 이 테이블의 네. 그 색깔과 네. 차의 색깔을 함께 이제 찍으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죠. 예. 네. 그러면 카메라를 켜서 네. 당겨보고. 네. 제가 생각하는 걸 담아보고 테이블과 같이. 여기서 보시면 네. 이 밑에 있는 네. 종이가 네. 걸리니까 아. 주변을 조금 예. 정리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찍고 싶은 것만 남기고 네. 나머지를 좀 정리하는 방식. 그런 것도 네. 찍은 사진을 봤을 때 예.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네. 내가 찍고자 하는 게 이 예. 차와 예. 이 테이블의 바닥이면은 예. 주변을 조금 치워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좀 테이블 살짝 치우고 이렇게 차와 테이블 바닥을 같이 짠. 오. 이렇게 찍었을 때 네. 차 안에 이런 무늬도 보이게 되네요. 이런 네. 게 보이시는군요. 저는 이것보다 바닥이랑 이게 잘 나왔나 안 나왔나 계속 이거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카페를 네. 2분 이상에서 가시게 되면 예. 잔이 2잔 이상 나오게 되잖아요. 예. 그럼 이거를 겹쳐서 찍어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컵이 사진상에서 2개가 걸리게 이제 찍는 거죠. 예. 제가 뭐 비슷하게 흉내를 내보자면 작가님이 찍으신 거를 이렇게 해서 컵을 네. 전체를 다 보여줄 필요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아까 배경 정리가 안 되긴 했는데 그럴 때는 확대를 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 이 정도까지만 확대를 해도 잘 넣을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네. 그럼 작가님 조언은 일단 햇빛을 먼저 관찰을 하고 빛이 들어오는 각도나 이 전체적인 분위기 보고 여기에서 내가 내 눈에 들어오는 게 뭔지를 계속 찾는 게 우선이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도 아까 말씀하신 바라보기와 들여다보기 네.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네요. 그리고 저희가 빛을 관찰을 했다고 하면 사진을 찍을 때 밝기 조절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커피 잔을 찍고 싶다라고 하면 커피 잔을 터치하시고 이렇게 메시지가 떴을 때 위쪽으로 하시면 밝아지고 아래쪽으로 하시면 어두워집니다. 네. 그래서 원하시는 느낌으로 밝기 조절을 해서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연하게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네. 너무 밝게 되면은 사진이 날아갈 수 있거든요. 예. 그것만 조심해서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공간의 느낌을 밝은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조금 네. 더 밝게 찍으셔도 되고 네. 아니면 바나 좀 어두운 공간에 무거운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 좀 더 어둡게 해서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지금도 네. 밝기만 조절해도 네네 느낌이 네. 다른 공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죠. 네. 일단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여기서 그럼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적용해서 찍으면 되나요? 그 저희가 찍으려고 했던 그 원리 2가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음. 처음에 바라보고 바라보고. 이제 들여다보고 네. 네,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면 네. 간단하게 찍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피지 않은 개나리도 좀 보이고요. 이렇게 물에 반사돼서 저기 지금 다리
얘 비추는 윤술 그림자도 보이고 또 돌다리도 예쁘게 보이고요. 네. 일단은 그럼 한번 그냥 찍어보고 네. 네, 그냥 한번 짠. 네, 이거를 더 제가 당겨볼게요. 당겨서 이런 느낌. 네. 이상하게 당기니까 느낌이 완전 다른데요? 너무 다르죠. 저희가 볼 때는 항상 그 당겨서 보진 못하잖아요. 네. 카메라를 켰을 때 그 1 곱하기로 항상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면 확대를 하면 네. 훨씬 더 가까이에서 보게 되니까 네. 느낌이 완전 다르게 다가오실 거예요. 네. 아니면 카메라를 조금 더 내려보시던지. 네. 네. 물과 같이. 네. 오, 4.6이나 땡겼는데도 화질이 뭐 그렇게 깨지진 않네요. 아, 요즘 잘 만들더라고요. 네. 이 친구가 마음에 들거든요. 네네네. 여기서 작가님이 만약에 여기서 찍으신다 한 네. 컷을 네. 그럼 뭐가 보이세요? 아까 찍으셨던 다리의 중간으로 한번 가서 네. 다리의 중간으로 가셨고요, 작가님께서. 저는 카메라를 네. 거꾸로 해서 예. 여기 지금 저 육교 기둥이 예. 물에 비친 걸 찍어보고 싶네요. 네. 우와, 진짜 비치네요, 저기. 네. 우와, 저 지금 방금 계속 여기 있었는데 이거를 비치고 지금 있는데 봤어요. 우와, 작가님이 사진 찍는 모습. 오. 그럼 지금 방금 작가님이 하신 게 네. 바라보기를 하시고 네. 거기서 저 그림자를 선택을 하셨고 네. 저걸 들여다보신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서 찍을지 예. 아니면 앉아서 찍을지 예. 카메라를 이렇게 들지 예. 아니면 아래로 들지를 제가 선택을 해서 찍은 거죠. 와, 감사합니다. 네. 오, 이렇게. 이제 해막 작가님한테 사진을 배웠고요. 또 사진 에세이집을 한번 만들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준비물이 좀 필요한데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이 가멸식 프린터나 포켓 프린터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찍은 사진을 출력을 해서 여기에 붙이려면 어쨌든 사진 인화가 되는 기기들이 필요하고요. 가멸식 프린트는 쉽게 말해서 영수증에 출력하는 방식이고요. 우리가 아는 포켓 프린트는 인화지에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둘 중에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가격대는 가멸식 프린터가 조금 더 싸고 보시다시피 영수증 종이에 대해 얇게 출력되는 종이이다 보니까 노트에 붙여도 노트가 뚱뚱해지거나 이 뒷장에 쓸 때 불편함이 전혀 없는 방식이고요. 단점은 보시다시피 흑백이라서 화질이 조금 떨어지고 인화지에 비해서는 뭔가 쨍하고 예쁜 색감을 얻긴 어렵습니다. 반대로 인화지를 사용하는 이런 포켓 프린트의 경우 인화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원하는 색감대로 뽑을 수 있고요. 그런데 단점은 이 인화지 자체 두께가 조금 있다 보니까 가면식에 비해서는 두께감이 있어서 종이에 붙였을 때 이 노트가 조금 뚱뚱해질 수 있고 뒷장에 쓸 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사진 같은 느낌은 더 이쪽이 더 확실하게 들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보시고 원하는 방식으로 프린터기 사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출력하고 이런 건 너무 쉬워서요.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진에 대한 감상을 나만의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자, 먼저 사진에 대한 글을 작성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문장 구성 능력이나 취향이 다 다르니까 제가 일단 크게 3단계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방식은 키워드만 나열하는 거예요. 이 사진을 찍었을 때 혹은 찍고 나서 지금 봤을 때 내가 받은 인상이나 느낌을 단어로 간단하게 적어 놓는 겁니다. 봄, 그리고 나무 냄새, 이렇게 적는 겁니다. 아직 내가 이 글 쓰는 게 좀 어색하다 싶은 분들은 이렇게 단어부터 시작해서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단어를 계속 사진에다가 태그를 붙여보세요. 그리고 이게 좀 익숙하다 싶은 분들은 이제 이 단어에서 느껴지는 문장이나 자기의 생각들을 더 첨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봄이 오는 어느 날 해줬다. 그래서 길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 무조건 단어들을 시작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만의 문장이나 인상들을 짧게 남겨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되게 약소하지만 점점 쌓이다 보면 글 실력이 올라가실 겁니다.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해졌다면 사진과 글의 관계를 한번 설정해 보시면 좋은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사진을 찍었다고 해도 사진을 주인공으로 놓고 글을 보조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글을 주인공으로 놓고 사진을 보조도구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카페를 가서 수다를 떨었고 거기서 이런 커피 사진을 좀 찍었다고 해볼게요. 사진을 주인공으로 놓는 경우와 글을 주인공으로 놓는 경우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 사진에서 그리고 그날 제가 느꼈던 인상이나 영감들을 이렇게 단어로 짧게 적어놓은 다음에 이걸 문장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몇 년 만에 만남, 어색했던 대화가 풀어지면서 잠시 우리가 철없던 그 시절을, 그 길을 걷고 왔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이 사진에 더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이 사진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 이 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똑같은 사진이지만 좀 글을 주인공으로 하고 사진을 보조로 뒀을 때 어떨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글이 주인공이 되고 사진이 부연 설명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키워드도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중요한 건 내용인데요. 아까 분명 친구와 만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되게 짧게 표현했었던 이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글이 보조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진이 보조가 되고 글이 메인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옛날 친구와 만난다는 건 철없던 과거를 같이 산책하는 것과 같다. 혼자서는 부끄럽고 하찮게 보던 그 과거라는 녀석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걸으며 얼마나 철없고 엉망진창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렇게 보면 왜 쓸모없는 짓을 굳이 하냐 싶겠지만 나 혼자였다면 결코 웃지 않았을 그 상처를 친구와 걸으며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다. 왜냐고? 철부지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으니까. 와 같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분량을 늘려보는 겁니다. 사진도 좋지만 이 글쓰기에 대한 분량을 좀 늘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드리는 꿀팁은 바로 질문입니다. 마지막 문단이 끝난 다음에 다음 문단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를 같이 추억하는 친구란 뭘까? 진정한 우정일까? 아니면 우정을 배워가는 소중한 선생님일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질문을 넣으면 자연스럽게 그 질문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붙게 됩니다. 질문 하나로 문단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계속 꼬리를 물어가면은 더 많은 내용들을 담아가실 수 있겠죠?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보니까 사진을 찍고 거기에 맞는 글을 쓰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어려운 건 그걸 하기 위해 내가 몸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일 거고요. 막상 사진을 찍어서 노트에 붙이고 그 붙인 걸 보면서 단어를 쓰고 단어에서 짧은 문장들을 뽑아내고 그 문장들을 길게 늘려가는 과정을 경험을 해보시면 누구나 아주 손쉽게 자기만의 사진 에세이집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감사하게도 이 로카랩에서 버전2 출시 기념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열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통해서 정확히 공지할 테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나타났다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이 문구 시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 좋은 노트를 계속 만들어주고 계신 우리 로카랩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응원을 전하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와 여러분의 기록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